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일주의 2강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예방 대책이 학습 내용이 되겠고, 학습 목표는 재해 예방의 제1원을 통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5단계, 3E, 4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만 제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죠. 그래서 하이니 도미노 이론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고 발생의 연쇄성이라고 하는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회 개인, 불안, 사상 뭐 이렇게 하면 그 나름대로 암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쉽게 뒷부분은 대부분 사고라든가 재해라든가 상해니까 쉽게 되죠. 하이니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하나만 빼면, 예를 들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빼면 이 도미노가 쓰러지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그런데 이 당시 하이니가 얘기할 때는 어떠한 것을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선천적인 결함이 원인이다.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사고 누발자 이론도 있겠죠. 사고 빈발자 이론. 사고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결함. 어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결함이 있어서 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의해서 물리적, 기계적 위험의 관리 대상에 대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이게 직접 원인이죠. 이것에 의해서 이 골개가 넘어간다. 그 다음에 액시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상해가 일어나는, 인주리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암기해서 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 다음에 버드라는 사람이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시연쇄성이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하이니보다는 새롭다는 개념이지 지금으로 봐서는 새로운 개념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창기의 하이니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신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신연쇄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버드는 이 경영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경영 손실이라는.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관리의 부재, 그러니까 제어의 부재, 예방 제어 활동 부족, 관리 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원인인 개인적 요인과 작업상의 요인,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직접 원인,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재해라고 합니다. 근데 하이니는 인주리라고 해갖고 다치는 것만 얘기를 했지만, 버드는 로스라는 개념, 데미지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어요. 인주리, 데미지, 로스라는 개념을 내서 이걸 상해로 할 것이냐 재해로 할 것이냐 고민하는데, 재해로 보통 많이 얘기하니까 재해로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는 방법은 내가 얘기했지만 제어, 기본,
직접 뭐 사상, 사제 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 원인에는 포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위스 치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이 스위스 치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치즈가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잖아요. 이런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단 말이야. 치즈 안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 이 구멍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 방어장치의 실패, 디폴트라고 본 거예요. 여기 우리가 얘기한 뭐 에러라고도 볼 수 있고 설계된 거에 있어서 미발견하고 그러니까 부재야. 방어조치 실패, 부재. 그래서 설계 단계 미발견, 디폴트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수용 가능한 잔류 위험성 또는 다른 방어 기능의 확산, 예기치 않은 새로운 요인 이러한 그 결함에 의해서 이런 결함들이 라인업이 쭉 되면 이 구멍이 쭉 있죠. 근로자의 액션, 에러, 조직의 에러가 있어서 라인업이 되면 그것이 바로 사고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직의 문제에서 결함이 이렇게 구멍으로 나왔어요. 감독의 문제, 잠재 요인이지만 감독의 문제에서 또 이러한 구멍이 났어. 또는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 중에서 이러한 결함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안 뚫리는 건 결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불완전한 행동, 결함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결함들이 일직선상으로 쫙 나열할 때 사고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진의 그 스위스 치즈 이론에서는 이 오류라고 하는 개념, 기술, 지각, 의사결정의 오류라고 하는 개념이 리진의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는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에라, 휴먼 에라고 하는 인적 오류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다는 의미에서 리진의 스위스 치즈 모델은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러한 재발생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우허티라고 하는 사람이 산업재해 원인 구조에 의해서 제시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미흡을 들고 기본적 원인으로서 뭐 지식 부족, 동기부여 부족, 설계의 부적절, 그다음에 타인의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직접 원인으로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런 후에 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와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PPT를 보면 더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첨부 자료로서 보충 자료로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1주의 1강, 2강은 산업안전관리론의 한 3챕터, 2챕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충 자료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하이니의 재해예방의 4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예방, 원인, 손실, 대책 이렇게 앞대가리만 그 암기를 하면 그 다음은 쑥 나올 것 같은데 또는 아니면 가계 우선 가계 우선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죠. 예방 가능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해는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
원인 계기 원칙이라는 재발생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손실 우연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산 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책 선정의 원칙은 재예방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암기를 해서 담답항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니 재예방의 5단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1단계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이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조치사항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안전보건 조직, 그 다음에 사실의 확인, 그 다음에 평가 분석, 그 다음에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암기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건 넘어가겠어요. 조치사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하이니 버드가 서로 이제 다른 이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발생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하이니하고 버드는 서로 다르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니는 1대 29대 300 중상해, 경상해, 무상해 사고를 했죠. 그래서 1대 29대 300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버드는 1대 10대 300대 600.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 암기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0대 30대 600하고 1대 29대 300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각각에 대한 그 중상인 경우에는 영어로 이렇게 serious, disabling, injury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이니 오골패하고 버드의 오골패는 좀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 중의 비율은 하이니는 88대 10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재해 손실 비중은 1대 4. 뭐 1대 4 직접 손실을 1로 보고 간접 손실을 4로 봤다. 버드는 1대 6대 53 법칙을 썼어요. 빙산 이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다. 상대적으로 직접 손실이 1이라면 간접 손실은 6배에서 53배 정도로 크다 하는 것을 버드는 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인의 대책에 3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해요. 3위. 원인을 대책을 세울 때 3위와 4M과 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합의라기도 하고, 그냥 합의라고도 해요. 이거 빼고, 합의라고도 하는데, 합의, 영문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합의가 주장한 이론에 의하면 3위를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뭐라도 교육, 기술, 규제 또는 동료 뭐 같은 얘기예요. 법에 의한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교육은 뭐 교육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엔지니어링은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동료는 관리적인 규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 사교, 안전환경의 인증, ISO라든가 산업표준화,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M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인간 기계에서 보는 4M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뭐 위험성 평가의 4M 메소드도 있죠. 거기도 똑같이 유해 위험 요인을 4M으로 분류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대책까지 세우는 것이 위험성 평가의 4M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의 4M은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 기계, 메신, 메디아, 작업의 매체, 매니지먼트인데 가끔 가다 보면 미디어를 말이에요. 미디어를 매터리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매터리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업의 매체라고 하는 것은 작업 환경과 물질을 얘기하는 건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작업 환경의 불량,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접촉, 4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인 경우에는 인적 오류, human error. 그 다음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안전조작 미비, 교육훈련 부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것은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콤패스라고 하는 교수가 주장한 거는 TOP라고 하는 이론인데 결국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기술적인 사항, 기술적인 결함에 의해서 디펙트로서 일어난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직적인 사항, 그 person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갖고 원인을 재해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그런 이론을 탑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의 종류.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조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징벌적 보상 제도가 제조물 책임법이죠.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보상을 하게 한다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을 몇 배 정도 하냐면 한 4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제조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으면 그 피해의 한 4배 정도를 징벌적으로 받는 그런 제도인데 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의 종류가 제조상의 결함이 있겠죠. 제조상의 결함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 설계 도면에 어긋나게 반하게 제조물을 제조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작동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러한 것이 제조물상의 결함을 얘기하는 거고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체 설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체 설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설계상의 결함이 생겨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한다.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제조물에다가 여러 가지 경고 문구라든가 또는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표시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그러한 결함, 그런 것을 우리가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상의 결함의 종류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평가하기는 앞의 내용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의 내용과는 서로 다른 내용을 우리가 언급을 하겠어요. 산업재해 발생 형태의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 집중형. 이 집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운데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집중돼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집중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연쇄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도미노 이론처럼 한 단계가 넘고 한 단계가 넘고 한 단계 넘어서 재해가 일어나는 거야.
또는 복합형, 이렇게 양쪽으로 복합적으로 모든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재가 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연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미노 이론처럼도 되고 또 아울러서 집중적으로도 이 사건들이 집중이 돼 갖고 일어나는 것을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재해라고 하는 것이 복합재해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버드의 신연쇄 이론 중 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1단계에 해당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아까 다 얘기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가 있는데 5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쓸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요. 그 다음에 하이니의 사고 5단계 중에서 5단계인 시정책 정의의 3E하고 3S는 무엇이냐? 3E는 교육, 기술, 동료, 규제 또는 3S는 표준화, 그 다음에 단순화, 전문화 이 세 가지가 3S야.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그 다음에 Synthesization, 발음 되게 어렵네. 총체적 이런 것들은 4S에 포함이 된다. 어떤 통합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정체계 적용에, 3S가 포함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 제의 기본적 사엠 중에서 미디어에 해당하는 것은 미디어는 사실 작업 환경과 물질이에요. 작업 환경 조건의 불량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관리 조직의 결함은 매니지먼트. 매는 인적 오류. 그다음에 위험 방호 장치 불량은 메신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관리적 원인 중 기술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적 원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적 원인의 재원인을 얘기할 때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작업 방법상의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접 원인. 이거는 재 통계를 낼 때의 그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리적 원인들을 보면 여기에 기술적 원인을 보면 쭉 나와 있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거야. 다른 거 여기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적 원인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교육적 원인이야. 응? 교육이 부족해갖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요. 작업 관리상의 원인들은 여기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요. 하이니 이론에 의해서 산재 보험료가 5천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직접 손실비, 산재 보험료가 5천이, 직접 손실비가 5천이야. 그러니까 총재해 손실비는 직접 손실비 플러스 간접 손실비니까 5천만 원에다가 간접 손실비는 4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4배니까 2억 5천만 원이 총재해 손실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의 그 재발생 빈도를 봤을 때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중대재해가 사망자가 3명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해 사고는 어느 정도 날 거냐 이게 무상해 사고. 그러면 1대 300은 3대 X로 해서 900건이 되겠죠. 버드 이론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버드 이론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생 이론 중에서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연쇄 이론 5단계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어요. 아담스 이론도 거의 비슷한 이론이지만 약간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관리 구조의 결함, 그 다음에 작전적 에러,
전술적 해라, 그 다음에 사고, 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구조의 결함은 경영 조직의 결함을 얘기하는 거고, 작전적 에러는 운영상의 오류, 경영적 감독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암기해야 될까 하면 관리, 작전, 전술, 사고, 재해 뭐 이렇게 암기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봅니다. 산업재해 관리적 원인 세 가지는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통계를 낼 때에 있어서의 관리적 원인이에요. 간접 원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작업 관리상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3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원래는 이게 enforcement에 해당했단 말이야. 규제 또는 뭐 그런 법규에 의한 규제가 들어가는데, 우리 통계를 낼 때는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작업 관리상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외보라는 사람도 이 그 산업재해 발생 이론을 제시했는데, 외보는 운영상 에러와 징후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얘기했어요.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유전 및 환경, 인간의 결함,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사고, 재해. 여기는 뭐 다 같죠. 이게 직접 원인이니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는 직접 원인이야.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 뭐 이런 형태로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변화 단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e Life Change Unit Theory라고 하면서 LCU라고 하는 라이프.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개념으로도 얘기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해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행동 모델, 여기 behavior 모델이라고 하는 건 행동 모델. 이거는 어떨 때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해 이론 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재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미국의 데이터야. 우리나라 데이터는 좀 달라. 미국은 배우자 사망이 100이야. 최고야. 이혼이 73. 별과. 그러니까 부부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지수가 높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교도소, 수감,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죽음, 뭐 이런 것이 가장 큰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높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죽음에 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 주위 근처에 있는 그 친인척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그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이건 미국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플러스에 가깝고 큰 사람들은 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하는 그런 이론이 생활 변화 단위 이론이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우리가 그 공표의 대상이 되는 그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은 남한테 알려서 경각심을 주겠죠. 공표 대상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망재해가 연간 2명 이상한 사업장은 매스컴에 공포를 하고, 사망 만인율 10,000명당 몇 명이 죽느냐 하는 그것도 규모 같은 업종이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도 그러니까 사망재해가 일어나면은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매스컴에 알린다는 얘기야. 또는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라는 것은 뭐였었어요?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이러한 사고가 중대산업사고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업장은 무조건 사망자가 없더라도 공포를 한다.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이러한 사업장도 역시 공포 대상의 사업장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레스 내 이물질을 제거 중에서 사망한 사고인데, 개요를 보면은 프레스 자동화 공정에서 가공물과 하금형 사이에 스크랩 같은 이물질이 꼈어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머리를 집어넣다가 프레스가 내려와서 끼어서, 우리가 끼임 사고죠, 끼임. 또는 옛날에는 끼임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협착이라고 그랬지, 협착 사고란 말이야. 이런 사고가 사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후진국적인 사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재발생 원인은 뭐예요? 일단은 뭐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위험의 포인트에 들어가면은 운전을 정지해야 되겠지. 이거 운전 정지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전을 시키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프레스가 작동하지 않도록 그 스위치, 전원 장치를 내리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내리고 거기에 시건 장치를 해주는 걸 말해. 또는 혹시 내려올지 모르니까 안전 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주는 거야. 안전 블록.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안전 블록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죠. 슬라이드가.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안전 수칙을 미수시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스크랩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라는 절차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겠죠. 그러면 발생 원인이 나왔으면 대책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뭐예요? 운전 정지,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 블록,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안전 수칙 작성, 제시 및 교육,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작업형 동영상 문제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주 1강 2강을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리뷰하는 형태이지만, 이제는 암기 노트,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기화하는 거, 자기 학습하고 자기화하는데 노력을 들여야지만이 보다 좋은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